인생을 산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단순하게 산이라고, 그저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산을 즐겨 찾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은 우리의 삶과 같아서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인생을 좀 더 넓고 깊게 보는 방법이 된다는 건데요.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 모신 분도 산을 통해서 삶의 길을 찾는 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과학교육원에 재직하시면서 지금까지 4번째 히말라야 등반책을 출간하신 박명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히말라야 등반과 관련해서 4번째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책마다 주제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책들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2010년 출간한 구름 위의 세상 히말라야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이 8.m 14자를 조정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소개했습니다. 네. 또 그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우리 경남 산악인을 소개하는 책이었고요. 예. 2010년 출간한 그 브루진 피켈은 세계 파리봉 만화설로에서 실종된 친구 윤치원을 찾기 위해 제가 원정대에 참여했었는데 네. 그때 참여하면서 기록한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출판한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는 2010년 당시 후배를 위해 장갑을 벗어주고 손가락 10개를 이루는 후배가 그 실종된 윤치원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016년 등반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신들의 정원 히말라야는 우리 경남 산악연맹이 1980년 5월 18일 창립한 이후에 지난 30년간 히말라야 원정을 다녀온 40여 개 원정대의 등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히말라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이렇게 담으셨네요. 네. 히말라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필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고 구간이 있어서 짚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지역 창렬로 진주여고 사거리에서 진주보건대학교 방향으로 진주여고 사거리 지점에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네, 구간 지나신다면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경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네, 박명환 팀장님, 이렇게 10여 년 넘게 히말라야와 관련한 책을 출간한 만큼 팀장님께 히말라야는 정말 특별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트어로 히마는 눈을 뜻하고 알라야는 거치하는 뜻이라는데 그 당시에 인류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히말라야를 신비롭고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네. 저 역시 1997년 인도에 있는 케다르나트를 등반할 때 정거를 지나다가 정말 짧은 5초, 10초 만년설을 보면서 이래서 산악인들은 산에 오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정말 하얀 산에 완전 매력에 빠져들었었는데 네. 이후 저는 그 K2나 조유, 가시오브름, 이봉, 마나스루 등 20여년간을 등반했습니다. 네. 제가 보는 히말라야는 자유와 고통이 함께하는 공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자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산만 오를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고요. 네. 그리고 등반하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유롭지만 고통스러운 것이 히말라야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께 히말라야는 자유와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영역이다. 그 말이 크게 와닿네요. 이번에 출간한 신들의 정원 히말라야의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500페이지 정도 되던데 이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962년도에 히말라야 처음으로 그 등반을 떠났는데 네. 당시 저희 국민 소득이 $100에 안 됐습니다. 그 최빈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당시 원정대장으로 참여했던 고 박철암 대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첫 원정을 떠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원정 사상 처음으로 6,000m, 7,000m, 8,000m를 돌파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남긴 것은 그 원정을 갔다 오고 나서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상군의 탐사기라는 한국 최초의 원정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네. 당시 원정 보고서를
봐야만이 유일하게 등반 내용을 알고 등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원정 보고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많은 등반을 해서 세계 4대 강국으로 오를 정도로 유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왜 산을 가고 어떻게 올랐고 그들의 도전 정신을 국민들은 아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책을 내는 게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선배들의 노력과 또 우리가 노력했던 그런 그 등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산악인들의 노력을 남기고 싶어서 이번에 책을 쓰신 거군요. 네. 와, 국내에서 1962년 이후 처음 히말라야 등반이 시작되고 경남 산악인들의 히말라야 원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책을 출간하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 일을 하시면서 책을 쓰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많이 어려웠죠. 네. 이번에 책도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자료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반품을 많이 팔았죠. 예. 원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진과 반포지를 구하고 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이사를 2-3번 하고 나면 관련된 자료를 다 그 분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또 원로 선배님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부 자료를 검증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그 경남 산악연맹 조행규 회장님과 그 산악동지회 김인태 회장님 등이 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출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가 모으고 나면 시간과의 싸움이죠. 네. 퇴근 후에 도서관에 가서 한 하루에 2시간 정도 차근차근 모은 기록들이 이번 500페이지 정도 책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정도 퇴근하고 도서관으로 계속 향하신 거네요. 네. 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진짜 이거는 히말라야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 원정하면 유명한 산악인들만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경남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에 올랐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우리 지역 산악인들도 있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산악인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경남에서 최초로 8,000m 14자를 완등한 그 김재주 대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2014년 한국에서 4번째, 세계에서 27번째로 그 8,000m 14자를 달성한 산악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박정은이라고 이 친구도 19살 때 히말라야 등반한 이후에 네. 1994년 안나푸른 한국초등 1995년 에베레스트 남서백 한국초등, 1996년 초유 시사팡마 8,000m 중앙봉 연속 등정을 했고 네. K2 남남 동등 한국초등, 그 무엇보다도 2002년도에 시사팡마 한국 최초로 8,000m 신루트를 등정한 유명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인이 되었지만 윤치홍과 강윤용도 유명한 산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꼭 경남 연맹에서 꼽을 산악인은 조행규 전 회장님을 꼽을 수 있는데 네. 우리 경남 산악계의 맏형이고 히말라야 원정의 대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1998년 누체 동계 원정을 참여해서 세계 초등을 이끌었고 난가 파르밭 한국 초등, 에베레스트 남서백 한국 초등 숱한 등반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1999년 그 51살의 나이에 그 가시보름 이봉을 등정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세계 사이봉 로체를 56살의 나이에 올라서 최고령 등정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분이 기록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있으셔가지고 네. 경남 산악연맹 창립 30년사를 발간하는 등 우리 경남 등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같은 산악인으로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지역 경남에 대단한 산악인들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히말라야 등정에 나섰다가 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연도 이번 책에 담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1971년 세계 파리봉 마나솔로에서 김기섭 대원이 첫 희생자가 되었고요. 예. 안타깝게도 1972년도에 이 마나솔로에서 눈사태로 15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도 겪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95명의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명환 팀장님께서는 함께했던 산악인들을 찾으려고 다시 또 히말라야를 찾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2010년 만화수로 실종된 친구 윤치훈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등반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7,200~300에서 묻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도 찾으러 가서 결국 못 찾았거든요. 네. 결국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세상을 모습을 드러내면 반드시 찾으러 갈 계획입니다. 네,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히말라야를 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도 필요할 텐데 보통 어떤 준비를 하게 되나요? 히말라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네. 아침과 저녁에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만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용입니다. 그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말 산에 한번 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용이야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 어떤 모아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모습을 드러내면 반드시 찾아러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꿈 이뤄지길 제가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실전은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동안 히말라야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물론 고산병입니다. 고산병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극복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 평지의 절반이 안 되는 산소에서 등반할 수 있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고 화이트아웃이 걸리면 정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정말 그리 힘들고 할 때는 내가 왜 왔을까. 편하게 직장 되면 될 걸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네. 히말라야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감회는 남다를 것 같은데 그곳에서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히말라야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아쉽게도 정상에 서지는 못해 정상에 선 기분을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함께 간 대원들이 정상에 서면 그냥 제가 오른 것하고 똑같은 흥분을 하게 되고요. 예. 제가 2004년도에 정말 정상에 한번 가고 싶어서 그 컨디션도 좋았고 정말 정상 바로 밑에까지 갔었는데 네. 날씨와 대원 컨디션에 의해 가지고 하산할 수밖에 없었죠. 와,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예, 정말 내려오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네. 다시는 못 오를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대원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서 지금 결정한다 해도 정상보다는 하산을 택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히말라야 등정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히말라야 등반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심지어 대학 산악부가 해체될 정도로 그 학생들로부터 애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는 제가 볼 때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돌이켜보면 힘든 등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 인내하는 방법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꼭 등정이 아니더라도 산이 높을수록 그곳에서 갖는 꿈과 희망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네.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한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안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 루트를 만든 고 강연용 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출신인데 네. 이 후배의 일대기를 출판할 계획인데 영어판으로도 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유명한 산악이 있었다는 것을 미국이나 영국 등에 영어 책으로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산악박물관을 정말 알뜰한 산악박물관 하나 추진하고 싶은데 네. 기존 박물관은 우리 산악박물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머무는 박물관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지리산과 덕유산 등 산이 많아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머물 수 있는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경남과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경남은 어떤 곳인가요? 경남은 제 고향이고 또 제가 묻힐 곳이기도 하죠. 경남은 산이 많아서 제가 호연지기를 키우고 오늘의 저를 이렇게 만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말라야 등반의 전초기지였다면 이제 경남이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사를 기록하고 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 현재 경남과학교육원에 재직하시면서 지금까지 4번째 히말라야 등반 책을 출간하신 박명환 팀장을 만나봤습니다.